야담토끼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야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는 끊임없이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작은 언덕과 숲 사이에 위치해 있었으며 숲속 깊은 곳에는 산적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은 이 마을을 노리고 자주 습격을 하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병사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한편 산적들은 번번이 패배하면서 점점 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질 수는 없다. 뭔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산적들의 두목은 화를 내며 산적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중에 산적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지만 그중 대부분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하들을 관리하는 장을 공격대장으로 부르자. 공격대장들이 각 부대를 이끌며 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우리도 체계를 갖추도록 하자. 이 제안에 모두 찬성했습니다. 회의는 계속 이어졌고 산적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산적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공격대장들을 마을 병사들보다 더 화려한 복장으로 꾸미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부하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더욱 두려워할 것입니다. 산적 두목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격대장들을 여러 명 선출했습니다. 공격대장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단순한 장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서로를 견제하고 과시하려는 욕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격대장들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서로 더 화려하고 거추장스러운 장식을 추가했습니다. 깃털, 지푸라기, 그리고 금빛 천까지 몸에 두르며 점점 더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들은 마치 서로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더욱 더 화려한 복장을 고집했고 이것이 자신들을 강하게 보이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공격대장들과 부하들 사이에는 권력 다툼이 심해졌고 통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두목의 명령조차 무시하고 각자 더 큰 권력을 쥐려는 공격대장들의 모습에 산적 무리는 점차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공격대장들은 각자 자신들의 부하들을 모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 여러 가지 전술을 실험하고 새로운 무기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의 훈련은 어딘가 엉성했고 부하들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생겨났습니다. 각 공격대장들은 자신이 더 큰 권력을 쥐고 싶어 했고 서로의 의견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공격대장들 중 한 명이 두목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목님, 우리가 이번엔 각 부하들에게 더 강하게 보이도록 칼을 2개씩 들게 하고 전투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신발을 얇고 가벼운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두목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공격대장들이 서로의 의견을 통과시키는 것이 곧 힘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의견들은 쓸모없어 보였지만 공격대장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이러한 제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부하들은 무거운 칼 2개를 들고 얇은 신발을 신으며 점점 더 힘들고 의미 없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드디어 산적들은 마을을 다시 침략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공격대장들은 부하들을 이끌고 마을로 쳐들어갔습니다. 전투는 격렬하게 벌어졌고 산적들은 용감히 싸웠으나 마을 병사들의 방어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부하들이 2개의 칼을 들고 싸우려 했지만 무거운 무게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하려다가도 칼의 무게에 지쳐버렸습니다. 또한 신발이 너무 얇아 발이 쉽게 다치고 빠르게 도망가야 할 때 신발이 찢어져 움직임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마을 병사들은 철저히 훈련된 상태였고
산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적들의 화려한 복장을 보고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이내 그들의 엉성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사기를 되찾았습니다. 전황은 점점 산적들에게 불리해졌습니다. 공격 대장들은 부하들에게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며 싸움을 이어갔지만 점점 산적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은 화려한 장식이 오히려 움직임을 방해하고 숲속에서 도망칠 때 쉽게 눈에 띄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적들은 결국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했고 공격 대장들 또한 전세가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러나라. 모두 물러서라. 공격 대장들은 외쳤으나 그들이 도망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머리에 장식한 거추장스러운 깃털과 지푸라기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습니다. 한 공격 대장은 나무에 걸려 몸이 꼼짝 못하게 되었고 다른 공격 대장은 지푸라기 장식이 너무 커서 도망치는 중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또 다른 공격 대장은 멀리서도 눈에 띄는 장식 때문에 마을 병사들에게 바로 발각되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공격 대장들은 모두 마을 병사들에게 붙잡혀 괴멸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산적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적들이 떠난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협력하여 방어를 더욱 강화하고 서로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화려함과 허영심은 진정한 힘을 주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능력과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권위나 외적인 장식이 아닌 실력과 전략이 중요한 법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